자, 6월 모평 대비 이제 주제별 강의 이제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30개는 좀 안 될 거야. 30개의 주제는 좀 안 되고요. 한 20 몇 가지 정도 될 텐데 한 30가지에서 35가지 정도 주제에서 이제 모든 6월 모평,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수능이나 지금 6월 모평은 이제 수원 전체하고 그 다음에 미통기는 미분법까지 이제 딱 시험범위란 말이야. 그래서 적분하고 이제 확률 통계라는 단원에서 이제 주제가 없기 때문에 30개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주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이제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사라진 것도 있고 어쨌든 작년 6월 모평 시험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별로 나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재작년 6월, 작년 9월 수능, 그 다음에 재작년 뭐 이렇게 6월 평가원이나 뭐 이렇게 괜찮았던 문제들,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이제 과제로 이제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수능 특강에서 이제 필요한 문제들, 좀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은 이제 프린트로 해서 그때그때 이제 지급을 할 거니까 배운 거 위주로 한번 쭉 풀어보셔요. 알았죠? 이 주제별로 숙제가 나갈 거니까. 알았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지수로그 계산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1번 문제 수능.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항상 1번 문제로 이제 제시되었던 문제들. 상당히 쉬워.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그냥 점수 2점짜리 가져가라고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맞아? 로그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도 수능조차도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지수로그 계산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로그 함수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주제 유형은 크게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수 계산하고 로그 계산이야. 계산도 그냥 단순한 계산 2점짜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지수라는 놈에 대한 계산에서, 이제 지수라는 것보다는 이제 지수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야?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지. 제곱근.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이요. 거듭 제곱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x라는 애를 몇 번? n번 곱했을 때 우리는 얘를 x의 n승이라는 표현을 하지.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밑이라고 불렀고 얘를 가지고 지수라고 불렀다고. 그랬을 때 규칙성이라는 걸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밑은 어떠한 조건? 얼마? 1은 아니고 무슨 수? 양수에 되고 이 지수는 무슨 수? 실수 전체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지. 여기 봐. 됐냐? 그래서 결국은 양수를 여러 번 곱하니까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된다? 이 거듭제곱은 항상 무슨 수? 양수가 된다고 그랬지. A, X승은 항상 양수가 된다고. 맞니?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함수에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계산이니까 이러한 거듭제곱 양의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뭘 배워? 성질이라는 걸 배우지. 성질. 그게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법칙? 지수 법칙이라는 거지. 됐니? 맞아? 그러면 이 지수 법칙 첫 번째 뭐 있었어? 미시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 뭐한다? 더하고 지수의 지수승은 지수끼리 뭐한다? 곱하고 얘는 뭐 할 수도 있어? 얘랑 가로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B의 전체 n승은 어떻게 돼요? A n승, B의 n승 이렇게 되고 네 번째 분수의 전체 n승은 각각의 n승이랑 같고 맞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승은 항상 얼마? 1이고 음수승은 어떻게 되니? 음수승은 역수가 된다고 그랬고 맞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요? 미시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 한다? 뭐 한다고? 뺀다 이랬죠.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을 한다고. 1번 문제. 1번 문제로. 돼요? 그 다음에 지수 말고 다음에 배우는 게 뭐야? 로그지, 로그. 맞아? 로그라는 건 뭐였어? 이 거듭 제곱이 너무 크니까, X를, A라는 애를 겁나게 곱해. 그럼 그게 뭐가 나와? 뭔가 나오겠지. 그럼 너무 크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짝 바꾸는 개념이, 치환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로그라는 애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은 밑으로 오고, 밖에 있는 지수의 치역은 진수라는 자리에 오고, 대가리에 있는 지수는 로그에 뭐가 돼?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진수라고 부르지. 그러면은 이 로그도 누구를 가지고 만든 거야? 거듭 제곱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밑 양수야. 근데 뭐는 아니야? 1은 아니야. 지수 실수 전체야. 지수의 치역 항상 양수가 돼. 이러한 조건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로그란 애도 0보다 밑은 0이야. 0보다 크고 1은 아닌 애고, 진수는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커야 되고, 이 로그의 값은 치역, 로그의 치역, 이 로그의 값은 무슨 수? 항상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실수가 된다고, 실수. 그래서 로그도 실수야, 숫자. 거듭 제곱, 얘도 숫자고, 로그도 숫자란 말이야. 돼요? 그래서 숫자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 로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밑조건, 진수조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고, 지수를 로그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로그를 뭘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 지수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 로그를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 성질이라는 걸 배우지, 성질. 로그의 성질. 그래서 1번 문제가 지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뭘로도 나올 수 있어? 로그 계산, 간단한 로그 계산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지.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하니?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예요? 곱하지. 이거 조심해야 되지. 더할 때는 항상 개수가 얼마야? 1이야, 1. 1이 아니면 계산을 못해. 1이 아니면 위로 올려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워? 미시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 뭐해? 나누지. 맞아요? 여기 개수도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맞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야? 진수의 대가리에 있는 거는 어떻게? 로그의 개수로 나갈 수 있고, 밑의 지수는 어떻게 나가? 역수로 나간다 하죠. 맞아? 역수로 나가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다? 1이고. 맞아? 진수가 1이면 얼마야? 0이고. 진수가 0이면 없는 거야. 조심해야 돼. 됐어? 그러면서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걸 배웠고,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끼리 곱하는 일은 없어. 그래도 곱한다. 그럼 뭘 이용해? 밑변환 공식을 조금 써야 된다는 거지. 밑변환 공식 첫 번째가 뭐야? 밑과 진수가 바뀌면 뭐가 된다고? 역수가 된다고.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되고. 여섯 번째 뭐요? 새로운 밑을 잡고 로그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지. 로그 CA, 밑은 분모로 오고, 진수는 뭐로 와? 분자로 온다고 그랬지. 돼요? 그래서 이 밑변환 공식 이 두 개를 가지고는 곱셈, 나눗셈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잘 써먹어야 돼.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면 얘가 나온다. 쉬운 문제는 얘하고 얘가 나오는데 좀 복잡해지면 얘가 나오죠. 얘 나오는데 얘네들까지 곁들여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잘은 안 나오지만 지수 대가리에 로그가 왔어. A에
B에 X 이렇게. 지수, 대가리에 로그가 왔어.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이 밑과 지수, 밑과 진수가 뭐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 문제를 풀려면 1번과 같은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와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계산과 이 계산을 가지고 이러한 계산, 이러한 계산을 응용해서 연립방정식 이런 거 뭐 식계산을 푸는 데 있어서 또 1번 문제의 발전적인 형태는 뒤에서 배울 실생활 문제란 말이야. 문장제 문제, 함수식 문제. 다 로그야. 로그하고 지수 계산이야. 숫자만 대입해서 로그 계산하고 지수 계산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하고 로그의 성질, 요 계산하는 요 법칙들은 반드시 익혀두면서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1번 문제, 아주 쉬운 2점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나아가서 이제 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실생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계산이지만 문장제 문제로 표현해서 함수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대입해서 식을 꾸며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무슨 계산? 지수하고 로그의 계산.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 거듭제곱 근에 대한 게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6월 나오고 9월 나오고 수능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응? 거듭제곱 근에 대한 문제. 우리 그 개념 노트, 개념편에서도 아마 풀어봤을 거예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누군가 n번 곱하면 a가 되는데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x를 여러 번 곱해서 a를 구하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배운 거라고. 그러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를 겁내 곱해서 a가 되는데 그놈이 얼마냐? 이 x값 물어보는 거야. 이 x값. 이 x값을 구하는 것을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래서 어떠한 표현을 익혀둬야 돼? a의 n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알아둬야 되지. a의 n제곱근. 뭐? 어떻게? 누군가 n번 곱하면 a가 되는데 그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그놈을 요 네모를 뭐라고 부른다고? a의 n 제곱근이다라는 정의를 쓴다고 그랬지. a의 n 제곱근이라는 게 뭐야? 누군가 n번 곱해서 a를 맞는데 그놈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x가 얼마냐 이 얘기야. x가 얼마냐 이 얘기야. x. 그러니까 a의 n 제곱근은 뭐다? x이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줬었지. 그쵸? 그래서 이 x가 뭐야? a의 n제곱근이다. 그래서 문장 자체에서 이렇게 a의 n제곱근은 x이다라는 걸 놓고 하나씩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푸는 내용들이 그 3년인가 4년 전 수원, 평가원, 수능에서 이제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문장만. 근데, x라는 놈이 만약에 이제 x라는 놈이 무슨 수? 실수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x가 실수일 때, 얘가 실수일 때. x가 실수일 때 그 x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n이 무슨 수? 홀수냐? 아니면 n이 무슨 수? 짝수냐에 따라서 x의 값이 바뀐다고 그랬지. 그지? 맞아요? x가 홀수이면, n이 홀수이면 x의 값은 얼마다? n 거듭제곱근 a가 된다고 그랬고. 짝수면 그 x의 값은 얼마다? 뭐가 생겨?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다 했지. 그지? 근데 실수이기 때문에 요 a의 값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2개가 되고 0일 때는 1개고 음수일 때는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걸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적도 있어. 그때 요 개념을 가지고. 하지만 홀수일 때는 항상 몇 개? 1개라는 거지.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a는 무슨 수야? 실수라는 거지. 실수. 그러면 이 홀수일 때
조금이나마 알아두셔야 될 개념은 뭐다? n 제곱근 마이너스 a나 마이너스 n 제곱근 a나 뭐다? 같은 값이다라는 성질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마이너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언제? n이 뭐일 때?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뭐 할 수 있는 거야?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개수에 대한 얘기, 성질에 대한 얘기. 이 성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발전하면 우함수, 기함수로 등장을 해요. 그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 계산이라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낸 내용은 이 지수 법칙과 로그의 계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1번 문제. 그걸 발전시켜서 뭐야? 실생활 문제. 그래서 실생활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를 안 할 거야. 기본적인 해법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듭제곱을 조금 어렵게 만들면 뭐요? 거듭제곱 근에 대한 내용. 특히 어디? 여기. 뭐에 대한 얘기? 홀수일 때 1개. 짝수일 때 몇 개? 2개인데 2개려면 이 루트 안에 a가 뭐야 돼? 항상 양수. 0이면 1개. 음수면 몇 개? 없다. 맞아요? 음수면 허수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돼요? 그래서 개수적인 문제,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 물론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지수로그 계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을 익혀라 그러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성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그 개념서에 막 복잡하고 막 지저분한 거 말고 그냥 예제, 유제 같은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들은 연습을 해야 돼. 알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 마치고요. 정리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면 간단해. 3 곱하기 8, 8, 2에 3승, 거기에 3분의 2승. 지수의 지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지수의 지수니까 곱하면 얼마?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4, 3, 12. 정답 1번 될 거고요. 작년도 6월 평가 문제 1번 문제. 그렇고 이제 좀 뒤에 가서 3점짜리로 얘도 나왔어. 좀 그래.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지다 보니 좀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올해도 작년과 같이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쉽게 나오는 형태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이게 너무 쉬웠지. 야 3점짜리 문제 이걸 갖다 해서 미시 같은 로그에 하면 진수끼리 뭐 하냐? 그럼 얼마야? 8이니까 1이지 뭘. 이게 3점이래. 말이 되냐고. 2점짜리 문제를 3점에 갖다 놨어. 어처구니가 없어. 조금 더 어렵게 하던가 몇 개 복잡하게 하던가 그러지. 자, 수능 문제. 여지 없어. 그지? 2에 3승. 그러면 얼마야? 약분돼서 2, 5, 10. 정답 1번. 그쵸? 그 다음에 뭐야? 4번 문제 보면 작년 9월 거야. 작년 9월 1번 문제. 얘도 뭐야? 2에 제곱이니까 얘랑 없어. 2에 3승, 2에 4승. 그래서 얼마? 16.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수법칙 가지고 거의 1번 문제를 만들고 있어. 그지? 지수법칙 가지고 1번 문제를 만들면 로그의 성질을 언제 써요? 뒤에 뭐? 실생활 문제. 돼? 패턴이 꼭 그래. 1번 문제에 로그 문제 나오면 실생활 문제 지수 거듭제곱 가지고 만든 문제가 많아. 자, 재작년 6월 평가원 2의 제곱 얼마? 2. 3의 3승 얼마? 3. 그래서 2, 3은 6 얼마? 3번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응? 자,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재작년 6월이란 말이야. 지금 봐봐 패턴을. 작년 6월에 지수 계산, 로그 계산 한 문제씩 나왔지. 2점, 3점으로. 재작년에도 지수 계산, 로그 계산 한 문제씩 나왔지. 했잖아. 여기도 이건 2점짜리 나왔네, 그냥, 그나마. 이게 아마 3점짜리일 거야, 못할 거야, 아마. 3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로그 5에 미시 같은 로그에 보니까 진수끼리 뭐해? 곱하지. 그나마 조금 이제 복잡하게 해놨다. 그지? 합차? 제곱차 얼마? 36에서 얼마 빼? 11. 그러면 로그 5의 얼마? 25니까 5의 제곱. 그래서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정답 2번. 그럼 패턴은 재작년 6월에 지수 2점, 로그 계산 3점. 작년 지수 계산 2점, 로그 계산 3점.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이어서 나온다면은 5점은 가져가야 되는 거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로그 계산에 대한 문제 맞춰봤고, 이제, 행렬의 계산, 행렬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이제 2번, 행렬의 연산.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계산,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뭐에서 나와? 덧셈과 뺄셈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항상 이제 출제를 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 문제인데 꼭 실수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A라는 행렬이 A, B, C, D고 B라는 행렬이 P, Q, R, S 일 때 두 행렬을 더하고 빼. 그럼 어떻게?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끼리 뭐 한다? 더하고 빼잖아. 그치? 그리고 곱셈은 곱셈하기 전에 실수배. 실수배는 어떻게 해? A라는 행렬에 숫자를 곱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랑도 같아? KA, KB, KC, KD. 각각의 성분의 K배한 거랑 동일하다 했죠. 그치? 그리고 뭐하니? 두 행렬을 곱하는 걸 배웠어.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그러면 행렬의 곱셈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M행, L열과 L행, N열. 다시 말해서 행과 열이 뭐 할 때? 일치할 때만이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 결과는 몇 행 몇 열? M행, N열.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에 뭐? 행, N행, 행, 2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에 열, 1행, 1열, 2열. 열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 몇 행 몇 열이야? 1행 1열이지?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해서 쓰면 AP, BR이 될 거고, 여기는 1행과 2열, AQ, BS. 그 다음에 2행 1열, CP, DR. 2행 2열, CQ, DS. 맞아?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진행한다고 했죠. 됐니? 그리고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개념은 뭐야? 나눗셈에 대한 개념은 역행렬이지? A의 역행렬. 맞아? 근데 역행렬은 행렬의 판별식 AD-BC. 이거 갖고 하는 거야, 그냥. AD-BC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뭐해? 존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AD-BC분의 1에 어떻게 해요? 자리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서 역행렬을 구한다 했지. 그리고 행렬의 판별식이 뭐가 아니면? 뭐면? 0이면 A의 역행렬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이랬지. 존재 안 한다의 표현이야. 그쵸? 그래서 행렬의 판별식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들은, 이거보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어디 가서 할 거냐면 행렬의 진입한정 가서 조금 얘기할 거야. 여기의 주제는 그냥 2점짜리 간단한 계산에 대한 얘기야.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야? 샵 A. 성분의 합. A 행렬. 얘라고 하면은 성분의 합. 성분의 합.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면 A 행렬과 B 행렬의 덧셈 뺄셈에 대한 성분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행렬, 성분의 합을 뭐해? 더하고 빼도 괜찮다. 증명은 안 할게요. 개념편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수배. 실수배는 어떻게?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실수배에도 똑같다. 됐어? 자, 얘네들은 되는데 누구야? 곱셈은 일반적으로 된다 안 된다? 곱셈은 안 돼. 곱셈은 안 돼. 근데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 예외. 언제 가능하냐면 A라는 행렬이 M행 1열이고 B라는 행렬이 1행 N열일 때는 성립을 해. A라는 행렬이 M행 1열, 얘가 1행 N열일 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옛날 옛적에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이제 9월 모평에서 한번 나왔다가 그 뒤로 이제 자취를 감췄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일단 이거 두 개야. 1차식에 대한 행렬 덧셈에 대한 덧셈 뺄셈에 대한 성분의 합은 각각 해도 된다라는 거야. 실수배까지 포함시켜서. 됐니? 2차식은 안 돼. 곱셈도 안 돼. 그럼 2차식은 1차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뒤에서 이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정리해 두고 계시는 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실수 안 하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시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죠. 7번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자 A 행렬의 2배하고 B 행렬을 더했을 때 성분의 합을 구하래. 성분의 합.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너희들이 이제 2A 2배하고 0, 2, 2, 4 그 다음에 B 행렬 1, 마이너스 2, 0, 2 계산해라. 그러면 1, 0, 2, 6 해서 성분의 총합이 얼마? 9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A 성분의 총합이 얼마야? 4란 말이야. B는 얼마야? 1이라고. 그럼 2, 4, 8에 1 더하니까 얼마? 9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거야 아마. 돼요? 자 8번 보면 이거 더 쉽지. 작년 6월이었단 말이야. 9월은 더했어. A 행렬 몇 배 아래? 3배에서 성분의 총합 구하래. 그럼 A 행렬이 얼마야? 더하면 4. 그러면 3배 하니까 12.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게 3점이래. 2점이겠지? 잘못 썼나? 자, 그 다음에 수능. A 행렬과 B 행렬 성분의 총합을 구하래. 3년 3번 다 똑같은 패턴이지? 문제 유형이. 그죠? 그러니까 얼마? 4. 얼마야? 5.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문제 유형을 니들이 이제 6월 모평 준비하고 9월 모평 준비하고 수능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 막 풀어. 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떠한 패턴의 문제가 계속 나왔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6월, 9월을 보면 6월에 나온 문제, 9월에 나온 문제 유형을 보면 수능이 보인다라는 거야. 선생님들은. 대충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발췌해서 문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이제 제시를 한다고. 그럼 여지 없어. 그냥 나와. 그게. 큰 이변이 없는 한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재작년 6월 모평도 똑같네. A 행렬의 2배에서 B 행렬 빼서 성분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A 행렬 성분의 총합이 얼마야? 6이고 B는 얼마니? 3이야. 그러면 12에다가 3 빼니까 이거 곱하기야? 더하면 안 돼? 6이 12에다 3 빼니까 얼마? 9. 계속 9냐 왜?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구할 수도 있고. 자, 11번은 이거는 이제 그 A형 문제가 아니라 B형 문제였어. 그래도 B형은 또 한 단계 또 어렵게 한다고 뭐 했어? 곱셈 했어, 곱셈. 곱셈. 행렬의 곱셈. X행렬 구하래. 그럼 A에다 뭐해? 앞에다가 역행렬을 곱하겠지. 그럼 역행렬 구하면 되겠지? 얼마? AD 마이너스 BC분의 1에. 그냥 다 써. 자리 바꾸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쓰라고 이렇게. 부호 바꾸고. 얼마 안 걸리니까. 4, 0, 0, 4. 어라? 4, 0, 0, 4니까 이건 또 뭐니? 4 단위 행렬이지?
그럼 얘는 또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답은 얼마야? 4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라는 행렬이 X행렬이라는 거지. 성분의 총합이니까 이거 다 더한 다음에 4배에도 똑같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니? 1이니까 4배 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연습들 많이 하시고 뒤에 있는 내용 해보도록 하죠. 주제 3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값 계산해라 이 얘기야. 극한값 계산해라. 그러면은 문제 유형은 크게 첫 번째 그냥 단순한 0분의 0꼴 극한값 계산. 0분의 0꼴이 제일 많이 나와. 가끔 가다가 이제 뭐도 나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중에 어떤 꼴? 루트 무한대 빼기 루트 무한대. 뭐 하는 거? 유리화. 얘는 최고차 분자 분모 차수 비교해야 되지?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면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분모가 차수가 작고 분자가 크면 발산하고 맞아? 동차분의 동차면 뭐 한다고? 최고차함 개수비로 구하죠. 맞아? 0분의 0꼴은 왜?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0분의 0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과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0 곱하기 무한대꼴. 얘는 어떻게 해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통분 또는 뭐? 유리화를 한다고요. 맞아?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 계산이 가장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인수분해 유리화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또 뭐도 있어? 그렇지. 로피탈 정리라는 것도 있죠. 분자 분모 미분해서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로피탈 정리요.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작정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안 돼. 확인해야 돼. 뭐분의 뭔꼴? 0분의 0꼴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 실수가 있을 거야.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0분의 0꼴이 아닌데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애들이 그냥 0분의 0꼴인 줄 알고 로피탈 써갖고 극한값 계산한 게 있어. 그런 꼴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극한값 계산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근데 6월까지는 이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데 9월과 수능에서는 로피탈 정리를 아예 안 써도 구할 수 있게끔 인수분해 자체를 해놨어. 인수분해 자체를 해놔서 약분시켜서 답만 구하게끔 해놓은 문제가 참 많아. 그래서 점점 쉬워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극한값 계산,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 계산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를 발전시키면, 이거를 좀 발전시켜서 나오면 모르는 개수 찾기. 응? 모르는 개수 찾기. 뭐 있었어? 어떠한 상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뭐해? 수렴할 때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고 두 번째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된대. 항상 참은 아니라고 했지. 뭐가 들어와야 돼 여기는. 알파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고.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개수 찾기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용하지만 모두 포함시켜? 모두 이용을 해? 로피탈 정리를 여기서도 이용을 해요. 잘 이용을 하죠. 돼요? 그래서 모르는 개수 찾기 문제도 좀 6월까지는 간간히 나와. 뒤에서 함수 이제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의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은 뭐요? 이 극한과 뭘 연결을 시키냐면 도형이요. 도형.
도형과 극한. 그러니까 도형에서 하나의 식을 얻어내. 식을 얻어내. 그리고 나서 뭐해? 극한값을 취한다고. 극한값을 구해요. 근데 그 극한값 계산은 다 뭐분의 뭔꼴이야? 거의 대부분이 0분의 0꼴 계산이야. 0분의 0꼴 계산이라고.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겠지. 이 내용과 또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뭘 통해서?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뭘 해요?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돼. 매년 출제가 돼.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보통 대표적으로 문제 유형이 이렇게 3개, 얘까지 하면 4가지 정도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하고 얘는 꼬박꼬박 등장을 하고요. 6월에서는 얘 꼬박꼬박 등장하고 얘도 나올 때도 있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6월 달에서는 얘 또한 나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를 풀면서 어떤 내용이었던 건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정리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정리.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이제 1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극한값 계산이야. 첫 번째 유형. 2로 가면 0분의 0꼴이지? 작년도 6월이야. 로피탈 정리도 원래 이런 거 이제 0분의 0꼴 로피탈 정리를 써가지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는 로피탈 만세 그러면서 와 이랬다고. 근데 사교육 이제 방침이 이제 사교육 못하게 하는 방침이 등장하면서 그냥 로피탈 정리를 무력화 시켜버려. 어떻게? 인수분해 아예 자체를 해버렸어. 약분만 하면 돼. 그래, 이놈이 얼마? 3. 이게 문제래. 그리고 이 2점을 줘. 응? 어떤 경우는 3점 주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문제인데. 응? 똑같은 문제. 뒤에 있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응? 몇 월 달? 작년 9월 달이야. 3 넣었어. 3 넣었어. 얼마야? 1. 3 넣었어. 얼마? 0분의 0꼴이니? 그냥 이게 답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이, 로피탈 정리, 3으로 갈 때 미분하면 1이고, 미분하면 3x제곱이고, 27 구했어. 다, 똑같네. 맞았어. 솔직히 이건 틀린 풀이야, 그지? 왜냐면 뭐분의 뭔꼴이 아니니까.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대입이야. 답은 똑같아도 틀린 경우를. 그러니까 이게 그 A형, B형 첫 해에서는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0분의 0꼴이 아닌 형태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로피탈 써서 구했단 말이야. 근데 틀렸어, 답이. 주관식 첫 번째 문제 3점짜리 주면서. 야, 이게 3점이래. 아까 인수분해하는 거 2점이고. 어이없지. 또, 수능 문제 봐봐. 0분의 0꼴이야. 약분해서 0 넣으면 얼마야? 7. 몇 점이야? 3점이야. 그쵸?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의 형태를 이제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몇 번째? 2번째. 미정 모르는 개수 찾기.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그러면은 2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2면 되겠지. 왜 2 넣으면? 루트 4? 2. 빼기 2, 0 되니까. 맞아? 그래서 A가 얼마? 2 이렇게 될 거고. 됐죠? 그럼 이제 B값만 구하면 돼. 원래는 뭐 하는 문제야? 0분의 0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버려? 유리화하죠? x-2에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x 더하기 2 마이너스 2에 분자 분모에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2를 곱한다고 그랬지. 그쵸? 그러면 얘는 뭘로 돼? 합차, 제곱차. 얼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2분의 합차, 제곱차 x 더하기 2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하죠? 그러면은 분자가 x-2, x-2 약분 되겠죠. 그럼 얼마?
2 넣으면 루트 4. 2 더하기 2분의 분자는 얼마? 1. 그래서 4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b. 그럼 b가 얼마라고요? 4분의 1. 그러면 20에다가 약분하면 얼마? 1에서 얼마요? 20을 이렇게 구한다. 돼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개수 찾는 문제란 말이야.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됐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의 내용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복잡하게 만들면 작년 6월에도 이제 등장을 했어. 작년 6월 모평에서도 이제 나왔던 문제라고요. 이것도 이제 모르는 개수 찾기야. 왜냐하면 fx 함수를 구해서 그 개수를 다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개수를 다 주운 문제야. 근데 얘는 개수를 안 주고 우리 보고 구해라 이 얘기지. 어떻게 해? 얘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 2차야. 근데 수렴을 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대가리도 뭐가 돼야 돼? 몇 차가 돼야 돼? 무한대 2차가 돼야 된다. 그럼 뭐가 날아가야 돼? x 3승이 날아가야 된다고. 그리고선 x 3승 나가고 몇 차가 등장해? 2차가 등장하겠지. 근데 최고차의 개수비로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니까 개수가 얼마? 마이너스 11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1차 알아 몰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x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x 3승에 마이너스 11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요.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이 a, b 값을 다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x 3승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9라는 걸 이용해서 a, b 값 다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지. 왜?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그러면 1로면 1 빼기 1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 0으로 가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얘를 대입해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어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6월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6월까지는 등장할 수 있어. 로피탈. 미분 얼마? 1.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a. 1로면 3 빼기 22 더하기 a. 그게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9.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8이죠? 19 아니야?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a가 10이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fx를 구했어. 그리고선 무한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 fx x 대신 뭐 넣어? x분의 1. 그러면 얼마? x분의 1에 몇 승? 3승 마이너스 11에 x 제곱분의 11 플러스 x분의 a가 얼마? 10 b는 0 맞아?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이거 극한값 어떻게 계산해요? 곱하기잖아. 뭐 할 수 있어? 분배할 수 있지.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분의 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1x x분의 몇 x? 10x 이거 계산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무한대 몇 차? 3차. 무한대 몇 차? 분모가 크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 2차, 무한대 1차. 분모가 크니까 얘도 어디로 가? 얘는 무한대 1차, 무한대 1차. 동차분의 동차, 최고차항 개수비 얼마? 10. 이렇게 해서 답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4점이래. 근데 솔직히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교과서 문제라고 내신 문제. 돼요? 좀 낯설은 게 여기였지. 그리고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 뭐였어? 로피탈 정리였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은 잘 기억해 두세요. 매년 나오는 6월 모평에서는 단골이야. 6월 모평까지는 잘 나오는데 그 뒤로 안 나와.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